한 6개월 지났는데 한 30kg 빠져요.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. 심각한 부작용이네. 심각하지. 그지? 다이어트의 이제 기본인 거죠.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어서 뭐 음식을 안 먹어야 다이어트가 되는. 다이어트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, 비만도가 높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작동을 한단 말이죠. 사람한테도 먹고 쓴 나머지가 몸에 쌓이는 걸 거잖아요. 근데 나는 물만 먹어도 자꾸 뚱뚱해진대. 그럴 리가 있나? 물만 먹으면 뚱뚱해지지 않지. 뭔가 먹으니까 뚱뚱해지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. 에너지를 쓰지 않고 미래에 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 몸에다 축적하는 호르몬이 있어요. 그 대표적인 호르몬이 인슐린이야. 인슐린이 몸에다 이제 에너지를 이제 쌓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, 그런 종류의 호르몬도 인슐린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여러 호르몬들이 과다해서 뭘 먹으면 기운은 없는데 자꾸 뚱뚱해져. 에너지는 못 쓰게 만들고 몸에다 자꾸 쌓는 체질은 있을 수 있어요. 아마 그런 분들이 잘 뚱뚱해지는 분들일 텐데, 근데 이제 어떤 음식을 가지고 뭔가 컨트롤 한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칼로리가 줄어야죠. 무조건 칼로리가 낮아야 되고, 그 다음에 무조건 이렇게 음식을 줄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, 요새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? 무슨 해독 주스만 먹고 뭐 석 달을 버티는 원푸드 뭐 이런 거. 원푸드는 그나마 고기도 먹고 뭐 이러는 것 같던데, 근데 이제 그냥 기본적인 의학 상식으로는 단백질 안 먹잖아요. 단백질도 안 먹고 탄수화물도 이렇게 수준이나 이해로 먹으면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 대사량이 있어요. 숨 쉬고 그다음에 심장 뛰고 뭐 하려면 그것도 다 에너지잖아요.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그 에너지는 계속 들어가는 건데, 그 에너지도 외부에서 공급이 안 되면 몸 안에 제일 먼저 분해하는 게 글라이코겐이라고 하는 거예요. 금세 분해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조금이야, 양이. 조금만 지나면은 글라이코겐이 없어져요. 없어지면 그 다음에 뭔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잖아요. 특히 이제 포도당만 쓰는 기관이 있어. 우리 그 몸에. 뇌가 그래, 뇌는 포도당만 써.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해지면 케톤바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걸 쓰긴 하는데 일상적으로 포도당만 사용을 하는 기관이에요. 뇌가 움직이려면 무조건 포도당이 있어야 돼. 우리 몸 안에는 그러니까 지방으로부터 당을 합성할 수 없어요. 그런 화학 반응이 없다고, 몸 안에. 유일하게 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방법이에요. 근데 단백질 중에 제일 사용하기 좋은 게 피에 있는 단백질이겠죠. 알부민, 글로불린이라고 그래서 면역 단백질들 뭐 이런 것들이 피 안에 섞여 있는데, 그게 제일 쉽잖아요. 피 안에 있으니까 금세 가져다가 뭐 분해할 수 있고. 그래서 뭐 피 안에 있는 단백질이 줄어요. 굶으면. 그러니까 제대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제대로 공급을 안 하면 그게 줄어. 그러면은 요새 코로나 뭐 이런 거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진다고요. 병에 잘 걸려.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밥을 안 먹고, 그러니까 탄수화물 뭐 단백질 이런 걸 완벽하게 제한을 하고, 나는 앞으로 석 달 열흘 뭐 풀만 먹어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적당한 양은 먹어야 돼. 아무리 에너지를 줄이더라도 피에 있는 단백질이 소진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. 다이어트의 이제 기본인 거죠.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어요, 근데? 아니요. 해도 잘 안 빠지고 많이 쪄본 적도 사실은 별로 없고요. 네, 아직은 뭐. 나는 늘 많이 쪄 있어가지고. 네. 근데 별로 다이어트 별로 안 하는데, 그냥 맨날 한 15년, 20년 가까이 이 체중으로 그냥 사는 것 같은데. 근데 또 체질적으로 막 살이 많이 찌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체중이 굉장히 고민이 되죠. 그리고 아주 심하게 고도비만인 분들은 건강에도 안 좋고 또 뭐 문제가 되는데, 고도비만에 대해서는 요새 그 새로운 수술이 있어요. 대사증후군이라고 요새 뭐 많이 얘기하는데, 뭐 당뇨 있고 고혈압 있고 비만 있고 뭐 이런 분들은 위장 우회로를 이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수술이 있는데, 그거 하면은 당뇨도 많이 없어지고요. 실제로 완전히 없어지는 분들도 있어요. 그리고 체중 조절도 상당히 잘 되는. 제 동생도 했어요, 그거를. 그러니까 고도비만이라서 여자인데 또 중국에 사는데, 오늘 봤더니 너무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제 일찍 죽을 거가 생긴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러서 거기 어레인지 해가지고 가서 수술했는데, 한 6개월 지났는데 한 30kg 빠져요. 위에 저희가 용량이 줄기 때문에. 그것도 본인도 수술까지 했는데 또 뚱뚱해지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조심하죠. 고혈압도 있었고 당뇨도 조금 있었고 한데 그거 다 없어지고 날씬해지고 뭐 해서 옷 장사하거든요. 드디어 자기가 파는 예쁜 옷을 입게 됐다고 그러면서 다 좋아해.
관절도 좋아질걸요? 그러니까 무릎도 훨씬 덜 아프고 네. 이게 몸무게가 빠지니까. 제가 다이어트 전문가는 아닌데 하여간 어디 뭐 누구 만나면 맨날 다이어트만 물어봐. 의사만. 저는 전에 저랑 원래 가끔 안면이 있던 제약회사 영업하시는 담당자신데 굉장히 뚱뚱했어요. 근데 어느 날 한 달, 두 달 새 살이 너무 빠져서 어디가 아프신가 그래서 여쭤봤더니 본인 회사에서 다이어트 약을 새로 런칭했다고 직원들에게 강제 다이어트를 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약 먹어서 빠진 게 아니라 예. 다이어트에서 빠진 네, 거예요. 근데 홍보는 약을 먹어서 빠진 걸로 해라. 아직까지 효과적인 다이어트 약은 없죠. 옛날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된 적이 있기는 한데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먹어서 이제 식욕을 줄이는 약은 우울증 뭐 이런 게 동반이 되는 그런 게 있고 기름 흡수를 못하게 해서 하는 그런 약이 있었어요. 옛날에. 요새는 팔긴 파는 것 같긴 한데 그거의 부작용 뭔지 알아? 그게 되게 재밌어요. 그게 이제 위장에서 그러니까 장에서 지방 흡수를 저해해요. 억제해. 그럼 이제 대변으로 지방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. 이제 대변 보면 기름이 떠 정말로. 그 정도예요? 예, 정말로 많이 기름이 많이 빠져나와요. 근데 문제가 있어. 뭘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먹으면 방구와 대변을 구별을 못해. 항문이. 기름이 묻어 있으면 이게 그 사람 되게 알잖아. 이게 방구인지 똥인지 아는데 그게 그 약을 먹으면 대변에 기름이 섞여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어. 나도 그거 몇 번 먹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.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. 심각한 부작용이네요. 심각하지. 다 큰 어른이 그거 실수하면 어떡해. 정말 그 느껴지는 자괴감이. 근데 나도 이제 살짝 그런 느낌. 나 이제 뭐 다이어트 하려고 먹었던 건 아닌데 어쨌건 저의 은사님이 있어요. 그걸로 이제 다이어트를 해보시겠다고 약을 드셨어 실제로. 그 양반이 그러시더라고. 야 이거 안 되겠다.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. 요새 무슨 뭐 주사 있죠, 주사. 무슨 주사 있잖아요. 가짜로 끝나는 거. 네, 무슨 주사 있잖아요. 네, 그것도 그 약을 끊으면 다시 원상태로 된대요. 네. 그러니까 별로 썩 좋지 않아. 저기 정혜도 원장님 오셨네. 우리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. 보시죠. 비주얼 담당. 너무 하얀 편 줘야 되니까 아닙니까? 네, 정혜도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인사하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 자리에 새로 온 거고요. 병원에 온 지는 좀 됐고요. 휴먼영상의학과에서 인터벤션 담당하고 있는 정혜두입니다. 무슨 환자 상담하셨어요? 오늘 베나실 환자, 하지정맥류 환자가 이제 자기 초음파 봐달라고 해가지고 오셨는데요. 이게 양쪽 다리가 좀 무거우셔서 그런 증상 때문에 오셨고 왼쪽 다리 허벅지 바깥쪽으로 좀 저리신데요. 그렇게 자세히는 알고 네. 싶지 않아요. 그냥 어쨌거나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 하냐. 환자인데요. 네. 근데 요새 무슨 그 하지정맥류를 정맥을 무슨 순간접착제로 붙이고 그런다면서요? 네, 베나실이라고 해가지고 혈관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혈관을 접착하는 본드로 붙이는 건데요. 그런 데다 본드 네. 넣어도 돼? 의료용으로 허가받아 있는 본드. 뭐 허가야 받았겠지 당연히. 괜찮아요 그거? 네, 괜찮습니다. 저희 윤 팀장님도 하셔가지고요. 괜찮습니다. 어쨌든 그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이런 건데 정 원장님 뭐 다이어트요? 해보신 적 있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? 하시잖아요 지금. 다이어트는 저는 안 하고요. 뭐 싹센다? 아 해봤고요. 주사야? 네, 효과 원장님은 있어요? 효과 괜찮습니다. 그래? 네, 그래서 지금 근데 딴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그거 끊었더니 도로 뚱뚱해졌다고 뭐 그러던데. 그렇진 않고요. 저는 한 두세 달 정도 갔다가 테이퍼링 하고 했는데요. 몸무게 빠진 상태로 싹센다 광고한다 지금. 원장님은 다이어트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? 난 전혀 해본 적이 없어. 아무런 리드가 없어. 뭐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지. 뭐. 계기가 있었어요 다이어트가? 약간 몸이 힘들다. 날씬해 보이는데. 네, 제가 원래 대학 들어갈 때 몸무게가 50kg였거든요. 엄청 말랐었는데. 50kg? 네, 엄청 말랐었어요. 거의 절반 아니세요? 아이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니신가요? 근데 이게 몸무게가 살이 찌면은 몸이 좀 무거워져요. 좀 둔해지고. 그런데 어차피 이제 출퇴근 걸어 다니다 보니까 겸사겸사 좀 더 야. 빼보자 했습니다. 정 원장님 무거우면 난 죽어야 되겠다. 건강보조식품 요새 뭐 하여간 무슨 방송만 틀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던데 특별히 경험 있는 거 있으세요?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? 환자분들이 가끔 여쭤보세요. 질환 때문에 오셨다가 뭘 먹으면 좋으냐, 뭘 안 먹으면 좋으냐. 전 그냥 아무거나 마시는 거 잘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. 저는 원장님 뭐 어떠십니까? 몇 개 경험이 있어요.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제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거를 이제 치료했던 그런 건데 환자 중에 뇌혈관이 이제 막혀서 오셨는데
그 전에 이제 뇌혈관이 좁아가지고 스텐트라고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넓히는 그 수술도 하고 그래서 보내드리고 이제 피를 좀 묽게 하는 약을 드려요. 스텐트를 넣고 나면. 그래서 이제 그거 드시면서 있었는데 혈관이 딱 막혀서 응급실로 왔어요. 아주 중요한 혈관 이게 뒤 그 뇌간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결국엔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봤더니 청국장을 계속 드신 거예요. 청국장을 계속 이렇게 장복하는 거죠. 먹는 양이 되게 많던데 청국장 가루. 네. 가루를 그걸 드셨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청국장 안에 비타민 K가 많아요. 피 묽어지라고 주는 약을 무력화시켜 잘 굳게 돼요. 그래서 이제 혈관이 좁거나 뭐 이렇게 혈관 관련된 이렇게 치료를 하신 분들, 그다음에 피를 묽게 하는 약들, 뭐 와파린이니, 뭐 아스피린이니, 뭐 클로피도그렐이니, 뭐 이런 종류 약들이 있거든요. 그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그거는 드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비타민 K가 혈액이 굳는 정도를 컨트롤하는 팩터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풍부하게 많은 거를 너무나 과량으로 많이 긴 시간 동안 드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. 되게 자기가 먹던 거를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몸이 아프니까 이게 몸에 좋아라고 해서 과량 드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 주셨던 청국장도 그렇지만은 녹색 채소, 진한 녹색들은 오히려 비타민 K가 더 많기 때문에 와파린 효과를 없애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이제 좀 저런 게 조심해야 돼요. 문제인 게 쭉 계속 먹으면 계속 앞으로도 계속 평생 동안 먹겠다고 하면 와파린 거에 맞추면 돼요. 조금 더 먹으면 돼, 와파린은. 근데 문제는 이거를 좀 먹다가 실직 나면 또 끊어. 그러니 이게 혈액이 막 굳는 정도가 뭐 천장으로 솟았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막 이러니까 막힐 위험이 있거나 출혈이 될 위험이 생겨요. 그러니까 심각해 저거는. 반대로.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거나 결과가 별로 안 좋았던 케이스 여럿 봤어요. 여럿 제 환자이기도 했었고. 그래서 이제 저런 거 물어보면 늘상 그 얘기를 하죠. 청국장이나 무슨 뭐 이런 비타민 K가 많은 음식들은 일상적으로 한두 끼 먹는 건 괜찮아요. 그냥 반찬으로 뭐 청국장 먹는 거는 안 좋지 않지. 그냥 먹으면 되는데 장복을 쫙 하다가 오늘 마음에 안 들어 뚝 끊었다가 뭐 또 먹다가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. 뭐든지 과한 게 문제죠.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녹색 채소 전혀 안 먹어야지 이러지 마세요. 아니야, 드셔도 돼. 그 혈관 동태에, 혈액 동태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드셔도 돼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혈관에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겠다. 근데 드시겠다고 하면 꾸준히 드세요. 꾸준히. 평생 동안. 똑같은 양을 비슷하게. 그러면 거기에 약을 맞추면 되니까.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것도 있어요. 스쿼알렛. 기름이잖아요, 기름. 이제 의식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. 연세 드시면 주무시면서 의식이 떨어지면 그걸 드시고 주무시잖아요. 그러면 이게 위에서 거꾸로 역류해가지고 기도로 넘어가요.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약을 캡슐이거든요. 투명 캡슐. 구멍을 다 뚫어가지고 짜. 30개, 뭐 40개 이렇게 짜가지고 그걸 마셔요. 그리고 주무셔. 그 다음에 이게 기름이 넘어와서 이게 넘어가면은 기름은 이게 기침 반사 유발이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넘어가 폐로. 그러면 이제 흡인폐렴이라는 게 생겨요.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다니까.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죠. 오늘은 되게 학구적인 얘기만 하게 되네. 어떻게 하죠? 해봐. 혼자서? 지난번에도 혼자서 했어. 아 그래요? 그러면 이렇게 하나요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준비해왔네. 야, 우리보다 훨씬 잘했어.